오늘은 미루고 미루었던 주전자를 그려보는 날이었어요. 주전자 그리는 게 싫었던 이유는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미술고수 여사님이 나에게 강조했던 거는 주전자를 그리는 거였거든요. 주전자를 10번 정도 그리면 나중에 어떤 스케치를 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라고 대답하고 그리진 않았었거든요. 조언을 해주신 지인 여사님은 젊었을 때 일본에서 아이들을 미술 지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미술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의 말씀에 따라서 연습을 하면 왠지 나의 미술 능력치가 급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었지만 오늘에서야 시작한 주전자 그리기였습니다. 솔직히 10번 반복해서 그리는 건 오늘은 좀 무리일 것 같았어요. 아무리 바이러스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그렇게 반복해서 그리는 건 지루할 것 같았거든요. 그림을 보면 주전자가 동그란 원통이 많잖아요. 주전자 몸통이 원기둥이고 그리고 뚜껑도 원통이고 뚜껑 손잡이도 원통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전자 하나를 그리면 원통 연습을 많이 하게 되니까 주전자로 연습을 해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나? 밑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릴 때는 진하게 그리면 나중에 지울 때 종이가 찢어지거나 혹은 안 지워져서 나중에 보기 흉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연하게 그립시다. 요즘 나오는 주전자들 다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요. 신식이고 뭔가 반짝반짝 빛과 번쩍이고 그리고 색상도 현란하고. 그런데 이 노란색 양철 주전자는 뭔지 모르게 약간 친근하게 생겼어요. 저렴한 주전자 분위기도 물씬 나고. 그래도 그게 분위기 있고 운치가 있으니까 미술에서 많이들 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손길 때문에 주전자가 약간 찌그러진 부분이 간간히 보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디테일을 그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패스했고요. 원기둥 모양이니까 이제 밝은 부분은 밝게 남겨두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그려줘야 하는 것 같아요. 빛이 위에서 왼쪽에서 내리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림자는 아래쪽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죠. 빛을 받는 부분은 최대한 밝게 남겨두고 그리고 반대편인 쪽은 여러 번 연필로 터치를 해서 어둡게 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사광 같은 것도 있대요. 빛이 땅에서 한번 튕겨서 다시 물체에 어두우면은 살짝 밝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초보의 영역에서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일반적인 빛과 그림자만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뭔가 손잡이랑 주전자 뚜껑 부분에 그쪽이 선명해지니까는 볼 때 뿌듯한 게 있어요. 그리고 어두워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진하게 하고 그리고 차차 밝게 그려주는 게 물체가 살짝 봤을 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걸 좀 도와주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해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뚜껑 부분은 햇빛 부분은 밝게 남겨두거나 아니면 나중에 좀 어둡게 해도 나중에 조그만한 지우개로 조심스럽게 살살 지워서 밝게 만들어주면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차 밝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점점 더 어둡게 표현을 해서 동그랗게 약간 부피감을 보이게끔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미술용 그라데이션 붓이 따로 없으니까 화장할 때 쓰는 메이크업 브러쉬 싼 거 있어요. 그걸로 펴줬어요, 저는. 그리고 연필 스케치는 연필이랑 종이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 정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여유가 되면 물감이나 그런 식으로 색깔 있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그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연필 잡는 방법이 많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냥 하기로 했어요. 뭐가 맞는지 몰라가지고. 사실 크로키라고 하나?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미술 연습할 때. 그게 어떤 거냐면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시간을 정해서 빠르게 매일 5분에서 15분 정도 연습을 하면 스케치하는 걸 연습을 하면 인체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크로키 연습하는 거 전에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물론 약간 많이 저한테는 어려워서 지금은 중단하긴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연습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그려본 주전자가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거를 주전자를 연습을 해봄으로써 좀 더 많이 연습이 된 것 같긴 해요. 뭐 명암이나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주전자 같으니까 그걸로 됐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주전자 사진을 따라 그려봤어요. 주전자를 반복해서 그리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10번까지 반복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2번은 그려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사진을 보면서 주전자를 그려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충 눈으로 보고 그리면 경험상 하나도 안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눈대중으로 보고 그리려고 했는데도 그게 결과가 너무 달라지니까 이제 내 눈을 믿지 않기로 하고 십자선을 긋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반을 나눠서 또 한 번 더 반씩 나눠주고 가로로 반, 세로로 반, 또 반의 반, 또 반의 반의 반을 나눠서 가이드선으로 연하게 살짝씩 그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진도 똑같은 눈금이 있을 테니까 그 눈금에 따라서 물건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보면서 그대로 그리면 좀 비슷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눈금 없이 전에 그려봤었는데 그랬더니 완전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완전 다른. 그 뒤로는 눈금을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눈금을 그어서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연필 잡는 방법이 좀 많이 어정쩡한 것 같네요. 연필 잡는 방법이 기본 중에 기본으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선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우선은 주전자 모양대로 그리고 싶어서 내가 그리기 편한 방향으로 연필을 잡았더니 연필을 잡는 손의 모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용지를 가구 같은 데 붙여두고 그렸더니 좀 자세가 많이 안 나왔어요.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로 연습을 하긴 했거든요. 나중에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주전자를 분명 그렸는데 그리는 게 망해서 주전자 보고 물병 아니냐 하는 생각이 스스로 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손을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 그렸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연필 잡는 방법부터 제대로 배워보고 싶네요. 물론 주전자를 그려본 적이 없어서 이번이 주전자 그린 건 처음 그린 거였거든요. 어린 시절 보면 어린 시절에 사람들이 다 미술에 대해서 많이들 해보잖아요. 어린이 미술대회도 되게 많고 학교에서 미술 시간도 많고 그래서 뭐 그려보거나 만들어보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그때는 재밌어서 하더라도 나중에 완전 초급에서 중초급에 가는 단계가 굉장히 지루해지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뭔가 선을 긋는 연습을 계속하는 게 나에게는 힘들고 굉장히 지루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미술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되게 빠른 포기를 했어요. 물론 미술을 할 만한 재능도 없었고 끈기도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미술 분야에는 엄청나게 잘하는 신의 경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되게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게 미술 관련 분야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이렇게 미술 관련 학교나 그런 걸 보면 수업료도 비싸겠지만 미술 재료값도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나는 미술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미술 관련해서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거는 물론 모든 학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조금 있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들은 거일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림을 보면 그림자가 생겼어요. 뭔가 좀 엉성한 그림자이지만
그림자까지 그려보니까 조금은 사진이랑 약간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주전자에서 물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안으로 푹 들어간 구멍 안에는 완전 까맣게 그렸어요. 그러면 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는 양철 주전자는 힘센 사람이 쥐었는지 안으로 살짝 찌그러진 모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런 디테일까지는 내가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긴급하게 그리고 그냥 대충 빨리 패스했어요. 그리고 주전자 몸통은 주전자 전체 면적 중에서 제일 넓은 부분이라 연필로 길게 그렸어요. 붓으로 종종 펴주면서 말이죠. 이때 밝아야 하는 부분은 밝게 남겨두고 어두워야 하는 곳을 많이 어둡게 해주는 게 주전자가 나중에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명암 연습 때문에 주전자를 그렸는데 다음번에는 사람 손을 연습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듣기로는 사람 손이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많이 그려봐야 나중에 그릴 때 안 어색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만 따로 빼서 연습을 하라는 말도 들었어요. 손만 그리는 강좌도 따로 있다고 할 정도니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아닐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거의 두 번째 주전자가 거의 끝이 나가요. 이제는 주전자의 어두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어둡게 해주고 밝은 부분은 지우개로 조금 지워주면서 했는데 뭐 지우개를 많이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밝은 부분을 최대한 밝게 남겨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어두워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주전자 밑이랑 그리고 주전자 입에 있는 그 기둥 밑에 있는 부분도 어두워야겠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어둡게 해주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두 번째 주전자도 뭔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전자를 두 개를 그렸다는 생각에 약간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주전자를 두 개 연속으로 그리는 게 초보한테는 많이 지루하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스테이 앳 홈 오더가 떨어진 현재 뉴욕에 사는 저에게는 바이러스가 이 어려운 걸 가능하게 하네요. 우선 빨리 이 상황이 좀 나아져서 밖에 나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전자 두 개를 그리면서 아주 조금이나마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전자 두 개를 그린다고 해서 뭐 확 나아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꾸준히 연습해야겠죠?